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낮 동안에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요, 어제보다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게 했습니다. 또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수의 계약마저 불발되었죠.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의회가 또 강원도개발공사에 좀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횡성형 지역화폐죠. 횡성사랑카드가 현재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횡성사랑카드 현황 살펴보겠고요. 또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안심콜 서비스가 시행 중이죠. 원주시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100만 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안심콜 서비스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4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600명이 육박했습니다. 강원도는 5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를 위반해서 적발된 경우가 총 586명이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일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가 발열과 기침으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내면서 시도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일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220명에게 검사를 권고했고 이를 통해서 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수출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의 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강원 지역의 매출 감소율은 마이너스 24.3%에 달했고 이는 전국의 6개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출 감소율도 전국 평균 대비 3분의 1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알펜시아 리조트의 계약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수의 계약마저 불발되면서요, 이 매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 차원에서요, 또 강원도개발공사의 방안에 대한 강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회 김규호 기획행정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31일. 위원장님께서 이제 강원도개발공사를 방문해서 그 이만희 강계공 사장과 또 면담을 갖고 이 알펜시아 해법에 대한 함께 고민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해 그 강원도의 저희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도지사와 그 매각 추진 TF 안에 이제 그 비공개로 매각을 추진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저희들이 작년에 그 강원도 개발공사 주도로 공개 매각을 해달라 네. 요청을 했고 또 이제 도에서도 강계공에다가 이제 그 전권을 줘서 공개 매각을 추진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해 올해 해가지고 이제 4차례 유찰이 됐잖아요. 네. 네, 유찰이 됐고 또 1차 수의 계약까지 했는데 또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획상에는 잘 될 거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수의 계약 2차, 3차 가야 되는데 추진 과정에서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 생각들을 같이 의견을 좀 나누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의견차를 가볍게 방문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알펜시아 문제를 제가 그 다른 분과 인터뷰하면서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매각은 4번 유찰됐고요. 또 수의계약마저도 되지 않았고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그 부채 규모가 상당하죠. 네, 부채 규모가 상당하죠. 네. 예. 현재 어느 정도 부채 규모가 이제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7,732억이 이제 부채로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게 당초에 차입금이 이제 1조 189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457억이 상환이 됐고요. 7,732억이 이제 부채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그 금융 비용도 상당하죠. 예, 지금 이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지금 이 공사가 이제 알펜시아가 시작된 지가 2004년도잖아요. 네. 이제 그 개장이 된 거는 이제 2009년도, 10년도 요 시기에 이제 개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 이자 비용이 3,713억입니다, 무려. 네. 예. 네, 그리고 또 누적 적자액도 지금 뭐 한 200억 이상 되고요. 아마 뭐 지금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도 거의 뭐 1년에 한 140억씩 네. 이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기 매각이 답인데 너무 여태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강원도 또 강계공의 입장은 현재 그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해요. 이게 8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A, B, C 지구가 있습니다만은 통매각을 하겠다. 이게 큰 틀에서 이런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 이번에 강계공을 만나서 또 위원장님이 뭐 가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뭐 기관 대 기관의 또 만남이기도 했고요. 좀 이 부분도 함께 또 당사자들로서 앞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거였습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1, 2, 3차 지금 또 수의계약 1차 이렇게 해오는 동안에 네. 물론 이제 3, 4차에서 이제 10%씩 가격은 이제 떨어져서 20% 정도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1, 2, 3, 4 오는 동안에 이제 뭐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그런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각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간지는 안 하지만 하여간 복수의 업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여러 업체들이 노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근에 했던 그 수의계약 입찰에서도 한 곳이 들어와서 제안서를 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 강계공에서 내는 조건하고 좀 맞지 않는, 그래서 결국 어떤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만희 사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인지, 네.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것인지, 네. 그래서 이게 2023년 되면은 이제 공사체가 이제 큰 것들이 돌아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태까지 뭐 10년 이상 끌고 오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거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원도와 강계공의 예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하지만은 뭐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는 가격이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너무 갭이 크다 보면은 뭐 계속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강계공 사장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합리적인 방안이 결국 이제 가격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지사님이나 이제 알펜시아의 재산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지만은 결국은 뭐 감정가가 나와 있는 뭐 지금 1조 400억을 감정을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 다운시켜서 한 8천억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게 전혀 미동을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 개인의 재산이라면은 또 일반 사기업의 이 매각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또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만합니다만은 이 애초 감정가가 1조였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거치면서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20%고 그래서 8천억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가격을 더 내리면은 예. 이건 뭐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배임의 그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위헌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법률 검토를 뭐 지방 공기업법이라든가 지금 이제 알펜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자회사이고 또 강원도 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출연한 100% 네. 출연한 출자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은 이게 이제 자치단체들이 적용받는 법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100%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정말 뭐 이거 버려야 될 재산이다. 그럴 경우에는 50%까지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예. 그래서 그런 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강기공 사장도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방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매각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고 그러면서 2차 수의계약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더 인하시킬 수 없는지 좀 그 법적인 허용치를 다시 한번 또 연구 검토해 보자라는 정도로 또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또 출자된 공기업인데 예전에 그 지역에 좀 더 많은 그 출자금을 보조했다고 해서 또 배임 혐의로 이사들이 상당히 또 곤혹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 그 강원랜드와 맞물려서 알펜시 사건도 같은 시각으로 또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임의 문제는 우리가 강원도나 강원개발공사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뭐 싼 값에 그냥 딱 팔았다 하면은 그런 우려도 발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지금 우리 행안부에 이제 지금 공사체가 이제 23년, 24년, 25년에서 한 6천억 이상이 돌아오거든요. 네. 이 빚은 갚아야 되는데 지금 빚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제 23년에 만약에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매각이 안 되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그 부채가 7,7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8천억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 비청산으로 이제 전부 다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더 인하하면은 뭐 1,000억이고 2,000억이고 더 이제 가격 인하되면요. 정말 그때는 또 도 예산으로 1,000억, 2,000억을 또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회자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년도에 그때 매각 얘기가 나왔어요. 개장하자마자 매각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매각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은 여태 때까지 들어간 3,700억 이자 들어갈 일 없고 누적 적자액 한 2,000억 이상의 누적 적자액 들어갈 일 없고 감가상각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일이지만은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또 이거를 헐값 매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재산 가치를 너무 낮게 봤다 이래서 매각이 늦어져가지고 또 10년을 지난다면은 또 이자 비용이나 적자액이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한마디로 좀 손절매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을수록 지금도 하루에 4,300만 원씩 지금 그러면은 이 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의회 차원에서 그 인하폭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또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알펜시아 매각 관련돼서는 우리 강원도 개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죠. 제안은 이런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도적인 거는 관계공에서 가지고 가고 공개적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자 비용이라든가 적자 비용,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빨리 하자 이거입니까? 네. 예. 이런 가운데 이회 차원에서요. 향후 네.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보고회를 열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업무 보고나 뭐 행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절차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4월달 오늘 그 임시회가 이제 개회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강제공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획위원님들 사전 간담회 할 때 지금 강계공의 지금 알펜시아 매각 관련돼서 지금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제 2차 수의 계약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전할 얘기가 있으면은 뭐 시간이 좀 빡빡하지만은 일정을 좀 잡아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획위원들이 한번 예. 동의하면은 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 결국 이제 가격이나 통매각으로 하면서 가격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A, B, C 지구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A 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좀 수요자들에게 좀 매력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A 지구만 따로 분류할 것이냐, B, C 지구는 안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 부분들 좀 함께 고민들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그 골프장하고 이제 에스테이트 지구, A 지구라고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팔 수도 있는 네. 지역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전체적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거를 팔아버리면은 나머지 지구에 대한 C 지구로 다시더라도 B 지구가 문제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애물단지로 지금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지금 당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분리매각할 생각이 강경에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를 뭐 나눠서라도 팔아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예. 네. 그런데 어차피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면요. 뭐 이런 거 경우의 수까지 또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아무튼 도의회 차원에서요. 이 부분 지금 여태까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만은 한계에 부딪혔고요. 뭐 가격 인하 조정 문제까지 도의회에서 제기하면서요. 좀 향후 좀 다양한 또 논의들이 오갈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회 김기호 기획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횡성군이 지난달부터죠. 횡성사랑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높은 발행액을 또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횡성군이 횡성사랑카드를 시행하고 또 출시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횡성사랑카드는 3월 2일부터 횡성에서 시행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역화폐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원주사랑 상품권을 발급했었는데요. 그런 상품권 형식이 아닌 카드를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교통카드처럼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발급을 시작한 후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용액만 6억 원을 돌파하였고 발행액은 8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초기에 예상했던 발행액의 2.5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횡성사랑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횡성군 관내에 있는 농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라는 이름의 어플을 이용해서 카드를 등록한 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시기에 앞서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기업경제과 신동섭 과장님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행성 사랑 카드는 충전식 선불 카드입니다. 지역 내 상점에서 편안하게 체크카드 사용하듯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예 사용 금액에 따라 바로바로 충전이 되는 캐시백 형태로 바로바로 충전. 5만 원 쓰면 5만 5천 원, 5천 원이 바로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캐시백이 적립이 되면 먼저 캐시백이 빠져나갑니다.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스마트폰 웹하고 연결돼 있어서 본인이 이제 뭐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그게 아주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자동 충전 방식이 있어서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뭐 30만 원을 자동으로 충전시키게끔 하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이 사랑카드를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이제 불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이제 카드 형태로 줘서 이제 사용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랑카드 똑같아. 재난카드 사용하듯이 카드 단말기에 있는 데서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네. 자, 일단 뭐 재난지원금이 현재 여러 차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재난지원금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재난지원금도 지역사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었지만 금액이 한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횡성사랑카드는 충전을 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혜택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혜택이 꽤 합리적입니다.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들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15%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횡성사랑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0%가 공제가 되고요.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총 판매액에 비해서 사용자는 2,800명 정도로 횡성 인구의 1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뜨문뜨문 오는데 뭐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저게 되겠지. 나아지지 이제 아직 이게 뭐 신용카드만 쓰다가 또 행성 사랑카드라고 새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아직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한 후반기 되면 몸소 이제 느끼는 게 있겠지. 어르신들이 근데 카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게 행성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으면 금방 몸소 느끼는 게 많겠지만은 고령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디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50만 원까지 쓰다 보면은 행성군에서 10%의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10,000원 두면 10%가 바로 포인트로다가 바로바로 주니까 그걸 그대로 현금만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행성 국민들 10명 중에 한 분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또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또 횡성 사랑카드와 연동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또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출입 등록 안심콜 서비스가 이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죠. 원주시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100만 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안심콜 서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정보통신과의 이호복 정보통신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식당 갈 때마다 당연하게 이제 그 안심콜 서비스에 이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이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심콜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편리한 출입 등록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서비스로 시민들께서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 시 080 안심번호를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등록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등록 정보는 역학조사 시에만 이용이 되고 4주 후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네, 올해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산하기관에 먼저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간의 다중이용 시설 현황을 파악을 하여 3월부터 전면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딱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네.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갈 때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게 된다고요.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어떤 시설들에 도입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음식점, 카페, 유흥업소, 그리고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출입 방문자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전화 시인지 통화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네. 경우는 개인 부담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통화에 5원의 요금이 발생이 되고요. 안심콜의 조기 정착과 이용자의 부담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기존의 출입 인증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존 방식과 또 안심콜 서비스만의 또 차이,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수기대장이나 QR코드는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안심콜은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출입 등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역학조사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딱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어느 정도 네. 통계치도 지금 잡혀 있을 텐데 네네. 한 달간 안심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좀 어떤 효과들이 현재 딱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존의 출입 등록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역학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선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상호가 공개되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불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간 운영을 하면서 1,800건을 역학조사에 활용해 상호명 공개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천여 명의 대상자 검사와 자가격리의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에 100만 콜을 달성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그만큼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문의사항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심콜 정말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또 함께 당부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 정보통신과 이호복 정보통신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